안녕하세요. 저는 친한 언니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그 언니와 저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랑 둘이서 살았는데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햄버거 집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그 언니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아르바이트인데다 워낙 바쁘고 정신없는 곳이다 보니 힘들기도 했었죠. 그때 그 언니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 언니는 20살이라고 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은 안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디저트 카페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곧잘 했었죠. 밝고 웃음이 많은 긍정적인 성격이었고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에게도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 언니가 좋았고 일을 하며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그 언니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나왔는데 당장 어디 갈 데가 없다고요. 갑자기 그 언니가 울면서 전화를 하니까 저도 몹시 놀랐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죠. 할머니께도 말씀드렸고요. 늘 웃음이 가득하던 그 언니가 눈물 자국이 가득해서 저희 집에 왔습니다. 무슨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따뜻한 국에 밥 차려주고 평소랑 다름없이 언니에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랑 같이 좁디 좁은 제 방에 같이 누웠어요. 그날따라 잠은 오지 않고 멀뚱히 천장을 보는데 언니가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왜 왔는지 안 물어보냐고요. 조심스럽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언니가 자기 집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술만 먹으면 집안을 때려 부수고 난리를 친다. 엄마를 피신시켰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까지 때리려고 해서 나도 도망 나왔다. 아빠한테 종종 맞고 살았다.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해도 엄마는 아빠가 무서워서 이혼도 못한다. 아까 아빠가 무서워 무작정 뛰쳐나왔는데 핸드폰만 들고 나왔고 지갑도 없고 갈 데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라고요. 늘 밝게 웃는 언니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놀랐죠. 저는 언니에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 언니도 고맙다고 했고 그 일로 인해 언니와 저는 좀 더 각별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 후부터 마치 친자매처럼 서로를 챙겨주고 위해주게 되었죠. 서로 사는 형편이 어려웠고 성격도 비슷해서 잘 통했고 서로에게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후에 언니네 부모님이 간신히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접근금지 신청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주었을 때 저도 제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언니는 부모님의 이혼을 몹시 바랬거든요. 그리고 그 후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언니는 가장 먼저 빈소에 찾아와 끝까지 제 옆을 지켜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사회에서 만난 인연인데도 정말 가깝고 친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니는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취업을 축하해 주었고 종종 놀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 후 저는 한 키즈 카페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랑 거리가 멀어져도 종종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잘 맞지가 않았어요. 각자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어느 순간 연락도 좀 띄엄띄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언니는 퇴사를 했다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언니는 전부터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게 꿈이라고 잘 얘기했었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꿈을 위해 베이킹이나 바리스타 관련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다 땄다고 하더라고요.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산 언니가 얼마나 멋있던지요. 언니는 그동안 모은 돈에 퇴직금을 더해서 가게를 차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언니 따라 가게 자리도 같이 알아보러 다니고 그랬죠.
언니는 여러 가지 자리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곳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릿세는 가장 비싸지만 위치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곳 인근에는 회사가 몹시 많았는데요. 직장인들이 많이 오다니는 곳인 만큼 장사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봐도 괜찮은 목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언니랑은 다시 자주 왕래를 하며 지내던 도중 제가 일하던 키즈 카페는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되었어요. 좀 오래된 곳이었고 손님이 갈수록 떨어져서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다른 점포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만두게 되었고 또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고졸에다가 딱히 자격증도 없고 회사 같은 데는 다녀본 적이 없다 보니 어떻게 다시 취업을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언니가 저에게 잘 됐다며 카페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언니네 카페는 장사가 잘 돼서 초반부터 직원을 두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곧 그만둔다고 했다며 저한테 같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저도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언니네 카페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근에 회사가 많다 보니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특히 바빴습니다. 저는 바빠도 늘 웃으며 손님들에게 대했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 저희 카페에 자주 찾아오던 한 단골 남자 손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큰 투자회사의 명찰을 메고 다니는 남자였는데 키도 크고 인상이 훤칠했죠. 그 남자는 늘 출근길에 저희 가게에 들러 따뜻한 바닐라 라떼와 베이글을 사갔습니다.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다 보니 저도 얼굴이 눈에 많이 익었고 가벼운 스몰 토크도 주고 받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역시나 카페에 왔고 저는 주문대로 바닐라 라떼를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우물쭈물 하더니 묻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나온 그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봤네요. 왜요? 혹시 남자친구가 바쁘대요? 네? 저 남자친구 없어요. 아, 그래요? 의외네. 워낙 미인이셔서 남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멋쩍은 웃음을 지었죠. 무슨 미인이요. 저 기분 좋으라고 그러시나 보다. 여기 바닐라 라떼 완성됐습니다. 저한테 예매권이 있는데 저녁에 마치고 시간 괜찮으시면 보러 가실래요? 그 남자가 갑자기 그렇게 물었기에 저는 좀 놀랐죠. 네? 오늘요? 네, 어떠세요? 이 남자가 왜 나한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할까 당황스러웠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어버버 하는데 옆에서 언니가 막 찌르는 겁니다. 잘 됐네. 너 그 영화 보고 싶어 했잖아. 너만 못 봤다고. 갔다 와. 저희 7시에 마치거든요. 그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되시는 걸로 알고 그때 오겠습니다. 그렇게 엉겁결에 약속을 잡았죠. 저는 언니에게 왜 약속을 잡느냐고 했는데 언니는 막 호들갑을 떨면서 야,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너무 괜찮잖아. 오늘 같이 영화 보러 가. 무슨. 너도 연애도 좀 하고 그래라. 일만 할래? 하여튼 오늘 7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화장도 좀 하고 갔다 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뭘 몰라.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투자회사 다니는 사람이잖아. 우리 카페에 맨날 오는데 뭘 몰라? 이름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오늘 가서 이름 뭔지 알아오라고. 예지야, 너 살아있다. 저런 괜찮은 남자가 데이트 신청을 다 하고. 웬일이야. 내가 다 설레네. 저는 그렇게 엉겹결에 그 남자와 데이트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7시에 그 남자는 약속대로 카페로 왔는데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매일같이 저희 카페를 오는 손님이었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남자와 저는 같이 영화를 보러 갔고 인근 맥주집에서 맥주도 한잔 했습니다. 그 남자 하는 말이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고 저 때문에 매일 아침에 와서 커피를 사갔대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가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저도 그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첫 연애였어요. 그전에는 일하고 돈 버는 것에만 집중을 했는데 연애라는 게 참 달콤하고 좋더라고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외롭고 빠듯하게 살아갔고 감정적으로도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 무조건 네가 제일 좋고 사랑스럽다고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참 행복하고 좋았던 거죠. 다른 사람들 말처럼 연애를 해보니 정말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1년의 연애 끝에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네 집에서는 저를 극구 반대했어요. 제가 부모도 없고 직업도 그저 그렇고 어디 하나 볼 게 없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죠. 저도 물론 그 남자에 비해서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 남자는 부모님도 다 계시고 본인도 명문대 졸업해서 탄탄하고 규모 있는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저랑 여러 가지 조건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반대에 부딪혔고 남자네 어머님이 나중에 저에게 따로 연락하셔서 그러더라고요. 혜리 씨, 나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아들이랑 연애는 그렇다 쳐도 결혼까지 하고 싶어 하는 건 혜리 씨의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며느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휴, 이거는 좀 너무 말이 안 돼서 나는 솔직히 애초에 우리 아들이 왜 혜리 씨한테 빠져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전할린지 모르겠어. 공부 잘하고 현명하고 똑똑한 앤데 뭔 생각인 건지. 라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시더라고요. 저는 죄인 마냥 죄송합니다 하면서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엄밀히 말하면 그 남자가 먼저 저를 좋아했고 서로 마음이 맞아 사귀게 된 건데 결혼이라는 관문 앞에서는 제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 말 맞다나 내가 그 남자와 결혼하려는 게 내 욕심인가 싶기도 했어요. 언니와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언니는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 욕심은 무슨 욕심이냐고. 그리고 결혼 반대할 수는 있는데 그런 얘기를 왜 너한테 직접 하며 상처를 주느냐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 엄마도 웃긴다 진짜. 결혼이 안 될 것 같으면 자기 아들한테나 얘기하던지. 왜 너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상처되는 말 다 쏟아내고 그래? 내가 명준 씨랑 결혼하면 안 되는데 너무 욕심내는 걸까 언니? 욕심은 무슨 욕심이야. 톡 까놓고 명준 씨 직업 좋고 학교 좋은데 나오는 것까진 알겠어. 근데 그게 뭐 엄청 대단하고 잘나서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이라도 돼? 막말로 돈이라도 엄청 많은 부잣집도 아니고 그 집도 평범하다며. 아들이 좋아 죽겠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저러는데 끝까지 반대하는 건 뭐야? 언니는 속상해하고 저에게 기죽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친을 위해서라도 내가 놓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오히려 헤어질 수 없다고 나오는 건 남친이었습니다. 남친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태까지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았어. 학교부터 직장까지. 근데 결혼까지도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결혼은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하고 싶다는 게 잘못이야? 하면서 결혼을 굳고 반대하는 부모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남자는 제가 너무 좋아서 저랑 반드시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생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말 잘 듣는 아들로서 살아오는데 스트레스가 커졌던 사람인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니 반항심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와의 결혼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친은 어차피 부모님한테 별다른 경제적 도움도 못 받을 거다. 그냥 우리끼리 결혼하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로 인해 부모님과 남친 사이가 멀어지는 게 싫었기에 부모님이 마음을 돌리실 수 있도록 좀 더 기다리자고 했지만 남친은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안다며 고집이 세서 절대 고집을 꺾지 않을 거라고 그냥 자기 말대로 하자고 했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한다는 게 너무 마음도 아프고 남친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저도 남친을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에 하자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혼주자리가 다 없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작은 웨딩홀을 빌려 지인들을 초대했고 거의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많았죠. 양가 부모님이 다 안 계시다 보니 저희끼리 혼인선언문 낭독하고 선서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진행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친네 누나는 참석을 하셨다는 거였어요. 남친에게는 8살 많은 누나분이 있었는데 누나분은 저희 결혼을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움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결혼 후 살 신혼집도 누나분이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전세 주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세금을 좀 싸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쓴 거긴 하지만 초반 1년까지는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같이 사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더라고요. 언니도 저더러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내 얼굴이 활짝 피어서 보기 좋다고 하고요. 그런데 딱 1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남편과 제 사이는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계기나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남편의 마음이 1년 지나고 나서 이상하리만치 급격하게 식기 시작했어요. 1년 정도 지나고부터는 회사 핑계를 대며 집에도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에 대한 불만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툴툴거리면서 은근히 싸움을 걸어오는 듯 했어요. 게다가 술 먹고 오면 자꾸 부모님 얘기를 꺼내면서 저를 죄인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결혼 밀어붙여서 하고 지금 부모님하고 얼굴도 안 보고 사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저에게 쏟아낼 때면 저는 미안함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가만히 있었죠. 솔직히 그렇게 결혼을 밀어붙인 건 남편의 선택이었지만 남편이 그 말을 저에게 퍼부을 때면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남편의 마음이 한순간에 저토록 식어버린 이유가 부모님 때문인가 싶어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1년까지는 신혼재미에 푹 빠져 살아서 부모님 생각도 거의 안 하고 지내다가 1년 지나고 나니 부모님 생각이 들고 뒤늦게 죄책감이 들었나 싶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더 미안했고 남편이 저에게 틱틱거릴수록 저는 오히려 더 잘하고 헌신하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저와의 결혼을 후회하지 않게끔 저 혼자만 더 악착같이 노력했다고나 할까요? 저도 일을 했지만 늘 집안일은 도맡아서 하면서 깨끗하게 해놓고 남편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다 해주고 필요한 것도 모자람 없이 사두고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연락이 잘 안 돼도 닥달하거나 따지지도 않았어요. 남편에게 늘 고맙다, 사랑한다, 존중한다고 했고 남편이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나중에는 저만 남편에게 쩔쩔 매는 꼴이 되었죠. 남편은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저에게 시큰둥해지고 마음이 떠난 것처럼 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생리가 안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임신이더라고요. 저는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않고 기다렸다가 병원에 가서 임신이 맞다는 확인도 받았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가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 힘들었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기뻤어요. 남편도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면 기뻐할 거고 다시 가정과 저에게 충실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렇게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서프라이즈로 알리려고 결심을 했던 바로 그날, 남편은 술 먹고 와서 뜬금없이 저에게 헤어지자며 이혼 소리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이혼 소리를 하길래 너무 충격을 받았고 임신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역시나 부모님 핑계를 대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게 내가 부모님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는데 결혼은 네가 서두른 거 아니냐. 그래놓고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 결혼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부모님이 반대할 때엔 이유가 있는 거였는데 너랑 결혼할 게 아니었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였는지요. 저는 펑펑 울었고 남편 앞에서 산모수첩을 집어 던졌습니다. 우리 아이 가져서 서프라이즈로 놀래켜 주려고 했는데 내 앞에서 이혼 소리를 하느냐고요. 좋다고 이혼해 줄 테니 서류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나도 잘못한 것도 없이 죄인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기 싫다고요. 대신 이 애는 나 혼자 키울 거고 애를 포기해야 한다는 각서도 쓰라고 악을 질렀죠. 남편은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 몹시 놀라더라고요. 그리고서 산모수첩 속 초음파 사진을 보고 한참이나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죠. 제가 결혼해달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린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저 좋다고 절대 못 헤어진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자기 혼자 마음 식어버렸다고 저렇게 예의 없고 차갑게 굴고 진짜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게다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꺼내려는 제 앞에서 부모님 핑계대면서 이혼 소리까지 꺼내다뇨. 저도 남편에게 너무 정이 떨어지고 이 결혼 생활은 저도 더 이상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뱃속의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임신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된 뒤 부모가 이혼 얘기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울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은 전날과는 달라졌습니다. 퇴근하고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더군요. 저는 기분이 여전히 상해 있어서 꽃다발을 받아주고 싶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리 하더니 하루아침에 마음 바뀌었냐고 했는데 남편은 부모님 때문에 속상해서 그런 거 아니냐면서 우리 아이 생겼다고 하면 부모님도 마음을 돌리실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임신 사실을 기뻐하는 것 같았고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오로지 부모님 때문에 저러는 거니 내가 이해해주자 싶기도 했고요. 또 저도 한편으론 임신까지 했으니 시부모님도 나를 이제 인정해주지 않을까 기대도 내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마음이 식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고 그런 게 부모님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우연히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에 노트북에서 남편 카톡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트북을 껐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 화면이 안 꺼져 있더라고요. 제가 대신 꺼주려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는 진짜 이유요. 네, 남편에게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내연녀요. 그 내연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강유라 대리였습니다. 남편도 대리였으니 같은 직급이었죠. 전에 남편에게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입사 동기라고 했던 기억이 얼핏 났습니다. 강유라 씨는 저희 결혼식에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지 대강은 알고 있었죠.
그 강유라 씨와 제 남편은 수개월간 외도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둘의 대화를 올려다보니 강유라 씨가 남편에게 왜 결혼을 그렇게 일찍 했느냐, 나랑 잘해볼 생각은 없었느냐, 우리 나름 썸 타는 사이 아니었느냐, 그런 소리를 한 것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 말에 네가 너무 눈이 높아서 나 정도로는 성에 안 찰 줄 알았다 라고 대답했고, 강유라 씨는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으니 아무하고나 연애하고 결혼한 거냐고 장난치듯 물어봤더라고요. 남편은 강유라에게 너도 나 좋다고 했으면 나도 지금 와이프랑 연애하고 결혼 안 했다. 솔직히 나도 콩깍지 씌워서 한 것 같다. 막상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왜 부모님이 반대했는지 알 것 같다. 수준 차이도 너무 나고 없이 살아서 그런지 사람 자체가 빈하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강유라가 남편을 툭 찌르니 아주 기다렸다는 듯 응답하고 제 욕까지 술술 하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요. 강유라는 이제라도 결혼 물으라고 했고 남편은 그러고 싶다고 결혼 후회한다고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런 대화 후부터 본격적인 내용 관계로 발전한 듯 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식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 시점과 강유라와 남편이 놀아났던 그 시점이 딱 맞더라고요. 아, 여자가 생겼던 거구나. 부모님 어쩌고 하는 건 다 핑계고 그냥 여자가 생겼던 거구나. 기가 막히고 배신감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더라고요. 저랑 결혼한 걸 콩깍지가 씌어서 잘못 판단한 거라고. 부모님이 반대를 하니 반항심에 더 밀어붙였다고 표현하는 이 남자를 두고 저 혼자서 용쓰고 어떻게든 다시 좋았던 때로 돌아가 보려 혼자 삽질하고 노력했던 게 너무 한심하고 서글픈 겁니다. 게다가 남편이란 작자가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저한테 한눈에 반했다며 돌진하던 그 남자는 언제든지 다른 여자에게도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인 겁니다. 결혼하고 1년 후 강유라 씨가 툭 찌르니 좋다쿠나 넘어가서 바로 내연관계가 된 것만 봐도 말이죠. 지가 회사 동료랑 바람피는 거면서 사사건건 저한테 트집 잡고 시비 걸고 부모님 핑계 대면서 저한테 이혼 들먹이고 사람 죄인 만들고 와 진짜 이가 딱딱 물릴 정도로 치가 떨리고 분노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왜 제 임신 소식에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저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제 뱃속의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그 여자를 위해서 제 임신을 기뻐했던 거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이랬습니다. 와이프 임신했대. 나도 너무 얼떨떨하네. 와이프랑 거의 안 한다더니. 거의 안 하는데 저번에 술 먹고 한번 그날인가 봐. 그래서? 이제 애도 생겼겠다. 가정에 충실하게? 아니, 나 와이프랑 이혼하고 싶은데 애 생겼다니까 혼란스러워. 와이프랑은 살기 싫어. 이제 정 다 떨어졌어. 근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난감하네. 뭐가 난감해. 잘 됐지. 뭐가 잘 돼? 자기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랑 다시 결혼하고 싶다며. 그랬지. 내가 전에 말 안 했나? 나는 애 낳기 싫거든. 몸매도 다 망가질 것 같고. 솔직히 애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낳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뭘 그래서야. 자기 와이프가 출산하면 바로 쫓아내고 그 애는 우리가 키우고 살자. 가난 아기 때부터 키우면 그냥 우리 애지 뭐. 진짜 그래 줄 수 있어? 당신 피는 안 섞였잖아. 그런 게 중요해? 갓난 아기 때부터 키우면 내인 거지.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한가? 자기 와이프 출산하면 적당한 유책 만들어서 쫓아내자. 어떻게 할지는 나도 생각해 볼게. 한번 생각해봐. 자기 머리 좋잖아. 이런 대화를 했더라고요. 그 대화를 보는데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나 싶어서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이것들이 악마지 사람인가요?
제 뒤에서 놀아난 것도 모자라 아직 빛도 못 본 제 뱃속에 아이를 뺏을 생각부터 한 겁니다. 진짜 그것들이 제 앞에 있었다면 저는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모를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깊은 절망과 슬픔까지 찾아갔어요. 한때 너무 사랑했던, 세상을 핑크빛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던 남자가 어떻게 저를 이렇게까지 배신하나요? 저는 그 대화를 보고 처절하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미친년처럼 한참을 울고 나서 그들의 대화를 모조리 캡처했고요. 그 노트북을 바닥에 집어던져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살기를 띠고 노려보고 있으니 움찔 놀라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있는 힘껏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저한테 맞고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미쳤느냐고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또다시 남편의 뺨을 때리려고 했죠. 그랬더니 제 팔을 잡고 확 뒤로 밀쳤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왜 이러냐고 고함을 지르기에 저는 악에 받쳐서 강유라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입에서 강유라 소리가 나오니 움찔 놀라더라고요. 눈알도 막 굴러가고요. 그러더니 박살나 있는 노트북을 보고는 노트북에서 카톡 훔쳐봤느냐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카톡 다 봤다고, 너랑 강유라가 나눈 대화 다 봤다고, 니들이 사람 새끼냐고 악을 질러댔죠. 그리고 누구 맘대로 내 애를 니들이 키운 애 만에 그딴 미친 소리를 하느냐고 발광을 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는 저에게 남편은 진정 좀 하라고 다른 집에서 다 듣겠다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남편 놈이 저 배신 때리고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인데 다른 집에 다 들릴까봐 그게 신경이 쓰이겠나요? 저는 정말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남편은 그 와중에 이렇게 된 거 이혼해달라고 또 이혼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놈의 이혼 소리, 저도 치가 떨렸습니다. 내가 결혼하자고 매달렸느냐고, 애초에 네가 좋다고 들이대고 결혼도 네가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이렇게 바람이나 피우고 이혼소리 해댈 거면 그때 왜 그랬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자기도 후회한답니다. 그때 저를 좋아한 건 맞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아차 싶더랍니다. 자기 정도면 얼마든지 더 나은 조건의 여자 만날 수 있는데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면서요. 그 소리를 제 앞에서 하는데 이건 진짜 사람 새끼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배가 너무 땡기고 아픈 겁니다. 너무 흥분하고 몇 시간을 울고 고함을 질러댔으니 배가 엄청 아파왔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배를 쥐고 떼굴떼굴 굴렀고 남편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렇게 남편 차를 타고 다급히 병원을 갔는데 결국 뱃속의 아이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아이까지 그렇게 되고 나니 너무 괴롭고 죽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제 탓을 했습니다. 좋게 좋게 얘기해도 될 걸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면서 유산을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이까지 잃었고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다면서 이혼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겠냐 하더군요. 남편은 유산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저에게 또다시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느냐고 절대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네도 절대 용서 안 할 거라고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대요. 네가 뭘 할 수 있느냐고요. 알아서 어디 해보랍니다. 그러더니 집은 자기 누나 집이니 나가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놈 얼굴 보기 싫어서 짐 싸서 그 길로 나왔고 언니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옆에서 다 지켜본 언니도 그 새끼가 사람이냐며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회사 찾아가서 그 년놈들 다 박살내자고 했습니다. 언니도 같이 가준답니다. 신고를 당하든 고소를 당하든 가만히 있지 말자고요. 그것들 아주 개망신을 주자고 언니가 더 흥분했죠. 그 와중에도 언니가 저보다 더 분노해주는 걸 보고 눈물나게 고맙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음 같아선 그 회사 찾아가서 난리치고 뒤집어 엎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그럴 생각도 조금은 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 너무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제가 더 억울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더군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그건 먼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회사 찾아가서 뒤집어 엎으면 당장은 속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제가 하려는 소송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고 또 역으로 제가 신고나 고소를 당해서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사과를 하는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언니가 고맙게도 저를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 군데 찾아왔고 가게 운영은 걱정 말고 상담 열심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상담해보고 그중 가장 열심히 담당해줄 것 같은 곳을 찾으라고요. 언니 말대로 총 3군데 상담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한 군데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저에게 이혼을 원하냐고 했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혼은 뒤늦게 하고 상간소송 먼저 하고 싶다고 했어요. 왜냐면 남편도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쉽게 이혼해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수집한 증거로 상간소송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카페가 남편 회사와 몹시 가깝잖아요. 저는 일부러 카페의 가장 피크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제 몸만한 피켓을 들고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을 했고요. 그 피켓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주 큰 글자로 불륜하지 맙시다 라고요. 그리고 불륜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짓이다. 비겁하고 더럽게 불륜하지 맙시다 라고 적었죠. 그 피켓에는 남편의 이름도 강유라의 이름도 적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그 어떤 내용도 전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피켓을 들고 카페 앞에서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은 놀라서 수군거리며 제 피켓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에게 다가와서 남편이 그랬냐, 남편이 누구냐 묻는 사람도 많았어요.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 말할 수 없다고만 하고 그저 악착같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 카페 근처는 거의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원들이 많이 다녔고 제 피켓 시위는 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회사 밀집 지역에서 대놓고 불륜하지 말자는 피켓 들고 1인 시위하고 있으니까요. 이름을 적지 않고 불륜을 하지 말자는 공익성만 내세운 피켓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될 요지는 없지만 그 년놈들, 그 당사자인 남편놈과 강요라는 본인들 일이니까 시겁했을 겁니다. 심지어 남편놈 회사팀 사람들은 저를 알잖아요. 저희 결혼식에도 왔었고 회사 근처에서 카페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 제가 그런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누구를 저격하고 있는 건지 다 알 수밖에 없죠. 당연히 빠른 시간 내에 그 회사에도 소문이 다 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놈은 시겁해서 찾아왔더라고요. 너 미쳤어? 이게 뭔 짓이야? 상간소송 소장은 받았어? 회사로 보낼까 하다가 그냥 집으로 보냈다. 야, 미치려면 곱게 미쳐. 어디서 이딴 짓이야? 왜? 쫄려? 네가 나한테 그랬지. 네가 뭘 할 수 있느냐고. 어디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하는 거야. 그게 이딴 피켓이나 들고 시위하는 거야? 와, 진짜 골 때리네. 너는 쪽팔림도 모르냐? 이런 짓 하면 결국 쪽팔리는 거 개망신 당하는 거 너야. 내가 왜 쪽팔려? 불륜하는 것들이 쪽팔리고 부끄러워야지. 난 아무렇지도 않아. 제 말에 남편은 이를 박박 갈았습니다. 나도 가만 안 있어. 너 고소하든 뭐든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이딴 짓 그만둬. 그래. 실컷 해봐. 참, 소송 답변서도 빨리 내고 그년한테도 얼른 내라고 해줘.
남편은 저한테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갔지만 결론적으로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집단에는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성립되는 게 없었겠죠. 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피켓에 실명을 거론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은 것도 아니고요. 그저 저는 불륜하지 말자는 공익성 있는 피켓을 들고 제가 일하는 가게 앞에 서 있는 것 뿐이잖아요. 심지어 업장 사장님도 허락하셨고요. 그런데 지가 저를 뭘로 고소하고 신고하겠나요? 제가 직접 회사에서 깽판 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그것들 숨통 조이는 게 제가 더 원하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어쩌지 못하는 그 사이에도 사람들은 제 피켓에 계속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커피 판매하면서 슬쩍 그 회사 직원한테 회사 분위기를 물어봤는데 안 그래도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관리팀 조명준 대리 와이프가 카페 앞에서 시위 벌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해당 남자는 조명준 대리인 거 알겠는데 그럼 여자는 누구냐고 회사에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답니다. 저는 상간녀가 누구인지 끝까지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마침 강유라와 몇 명의 동료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강유라를 알아봤죠. 강유라는 제 피켓을 의식한 듯 눈을 피하고 자꾸만 시선을 돌리고 딴 데를 보는데 다른 동료들은 제 피켓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막 말이 많더라고요. 강유라는 긴장된 얼굴로 딴 데만 쳐다보고 있고요. 저는 제 앞을 지나가는 그 강유라를 멀리서부터 아주 빤히 쳐다봤습니다. 흔들림 없이 빤히요. 내 남편하고 바람은 피우고 싶고 아기는 낳기 싫으니 내 뱃속의 아이만 홀랑 뺏고 싶다던 그 악마 같은 년. 저는 그 여자를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유라 옆 사람들도 제 시선을 보고는 놀라서 자기들끼리도 멈춰서서 강유라를 쳐다보더라고요. 강유라는 당황해서 동료들에게 왜 서 있냐고 막 빨리 가자고 하는데 저는 그 와중에도 강유라를 끝까지 쳐다보았습니다. 강유라는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동료들한테 얼른 가자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동료들도 이상한 표정으로 강유라를 쳐다보고요.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회사에서도 그 피켓 시위의 상간녀가 강유라라는 소문이 쫙 퍼진 모양이었어요. 저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회사의 남편과 강유라의 관계를 다 폭로했습니다. 회사에 강유라라는 소문이 퍼지고 난 뒤 또다시 남편놈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저한테 왔더군요. 화가 얼마나 났는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와서는 그만 못하냐면서 당장 따라오랍니다. 그러면서 제 팔을 억지로 끌고 가려길래 제가 소리를 막 질렀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그제야 딴청을 피우더라고요. 할 말 있음 여기서 해. 너희 미친 짓 그만 안 해?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건데? 너 때문에 회사에 소문 다 났어. 이제 만족해? 네가 원하는 대로 소문 다 났으니까 그만 좀 하라고. 싫은데? 나 계속 할 수 있는데. 송이 언니도 가게 신경 쓰지 말고 어디 열심히 하고 싶은 만큼 더 해보라더라고. 야, 너 때문에 나 회사 잘릴 지경이야. 너 이딴 식으로 굴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뭐 고소할래? 신고할래?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제게 했던 그 말 저도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나 너랑 이혼 안 해줄 거야. 그냥 이러고 살자. 그리고 나도 끝까지 해볼 거야. 네가 만약에 그 회사 잘리고 다른 회사를 간다? 그럼 거기서도 이렇게 있을 거야. 강유라도 마찬가지고. 너 나한테 줄기차게 이혼 요구하면서 그랬지? 내가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데 뭘 할 수 있냐고. 그래, 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 근데 원래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몰랐지? 너야말로 사람 잘못 건드린 거야.
어디 끝까지 해보자고. 제 목적은 오로지 그거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알려서 나까지 피보지 않고 그것들 철저히 피말리게 만드는 거요. 그것도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결국 남편과 강유라는 그 더러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 회사 사람들의 입방아에 열심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건조하고 팍팍한 회사 생활 속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재밌었겠나요. 게다가 그 상간 남녀가 누구인지도 특정이 되었으니 더 떠들썩했겠죠. 제 말에 남편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파들파들 떨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에 들린 피켓을 뺏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라도 나간 듯 그걸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더라고요.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순간 저한테 꺼져 이 미친년아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확 밀치는 겁니다. 저는 그 바람에 거리 바닥으로 심하게 나동그라졌어요. 그리고 넘어진 저한테 남편놈은 부서진 피켓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경악해서 쳐다보더라고요. 가게 안에 있던 언니도 시겁해서 달려 나오고요. 왜 사람을 밀치고 때리냐고 고함을 질렀어요. 옆에 지켜보던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도 해줬죠. 언니는 남편놈에게 악을 질렀습니다. 회사 동료랑 바람나서 이혼해달라고 괴롭히고 내 동생 뱃속에 애까지 뺏으려고 했지. 니들이 인간이야? 내 동생이 뭘 했어? 불륜하지 말자고 피켓 들고 있는 것뿐인데 네가 뭔데 사람을 때리고 밀쳐? 라면서 언니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도 그 상황이 무섭긴 했지만 차라리 잘됐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언니가 막 따지고 들고 사람들이 사진 찍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당황한 얼굴이 되더니 그 자리를 막 도망갔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누군가 신고해준 덕분에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죠. 언니는 방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고 제가 폭행을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저는 그 후 민사로 폭행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그때 상간소송도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제 증거들 덕분에 그것들은 우기지도 못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에게 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냈고 폭행 관련 소송에서도 남편에게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남편놈은 그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외도와 더불어 배우자 폭행 사건 때문에 비참하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회사에서 쫓겨났다더군요. 강유라도 내연녀로 낙인 찍혀서 병가 핑계로 회사 안 나오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고요. 그 주변 일대에 소문이 다 날대로 났으니 개망신은 톡톡히 당했을 겁니다. 그 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도 걸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복수를 끝냈으니 남편과 끝도 내야 했죠. 남편은 그 와중에도 자기 인생 망하게 했다며 저희 카페로 찾아와 가만 안 있는다고 자기도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과거 폭행 사건과 더불어 그 협박도 녹취해서 증거로 또다시 신고하고 접근 금지까지도 받아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네가 뭘 할 수 있겠냐던 남편놈에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 피켓 들고 몇 시간이나 멀거니 있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에게도 손가락질 많이 하고 수군거리고 뭐가 자랑이라고 저런 거 들고 있느냐고도 하고요. 저도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현타도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를 위해 이악 물고 그 시간들을 다 참아냈습니다. 제가 당장에 쫓아가서 뒤집어 엎는 것보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상간 연놈들에 대해 고발하는 것보다 더 옥죄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심리적으로 더 쫄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응징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그것들은 회사에서도 잘리고 손가락질 받고 개망신 당하고 위자료며 합의금 날리고 제가 원했던 대로 잘 끝이 났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던 날 언니는 저에게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며 안아주더라고요. 저는 언니에게도 너무 고맙다며 언니가 없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집 나온 저를 위해 집을 내어주고 가게 일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며 저를 배려해주고
또 언니 카페에도 좋은 영향이 아닐 텐데 저를 위해 피켓을 들고 서 있어도 된다고 해주고 언니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제가 언니한테 너무 고맙다고 했더니 그 언니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너도 예전에 집에서 도망쳐 나온 나를 위해서 네 방을 흔쾌히 내주지 않았냐고. 그리고 너는 이미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다고요. 가족이 그런 일 당했는데 모른 척 하겠느냐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부모님도 없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셨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기댈 곳 하나 없다고 했지만 제가 왜 기댈 곳이 없나요? 이렇게 언니가 든든하게 제 곁에 있어주는데요. 저 역시도 살면서 언니를 도울 일이 있다면 제 목숨 걸고 돕고 언니를 지켜줄 생각입니다. 남편놈은 저를 지독하게 배신했지만 그래도 제 곁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언니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도 얼마든지 다시 힘을 내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험난한 이혼도 끝이 났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조금씩 돌아가려 하고 있어요. 상처도 컸지만 무사히 잘 끝났기에 홀가분하게 털어내고 씩씩하게 살려고 합니다. 추운 날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모두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이 가득하셨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